돌아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 수도권 집중 문제 지금 쭉 얘기했는데 그래 해결 방법으로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에 있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 행정도시 우리가 건설했고 뭐 미완이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이전할 계획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추진되면 어떤 효과를 그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수단이냐, 그 다음에 그런 수단이 되기 위해선 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에 있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것이 더 진행돼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태근 변호사님 좀 아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그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구체적인 게 아직 없어요. 아직 없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2002년 3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내세웠는데 2004년 10월 2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면서 그 이후로 20년간 계속 이제 이렇게 간 건데, 일단 저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우리 교수님하고 최경호 선생님한테 넘기고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서울에서, 저는 이제 지방 사람이에요. 지방 사람인데 서울에서 30년을 살게 됐는데, 서울에서 30년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서울 사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에서만 교류하고 생각이 서울에서만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2달, 석 달 전부터 세종시에 가게 됐는데 2주에 한 번씩 세종시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세종시에 가보니까 부산에 있는 교수님도 오시고 대구에 있는 또 감정평가사님도 오시고 뭐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님들도 오시고 또 서울서는 뭐 저희들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양한 의견 조율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결국 행정이라는 게 나라의 브레인인데, 나라의 브레인을 서울에만 머무르지 말고 좀 이렇게 세종시로 내려보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방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들려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수도는 서울이 되더라도 좀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옮겨올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가 운영이 균형을 되찾지,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을 하면 나라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대안은 제가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일자리 다시 말씀드렸는데, 네. 균형 발전의 방법이 2가지가 동시에 가게 되는데, 하나는 과밀 이상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수도권을 억제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능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게 하나가 있죠. 근데 이 기능 분산의 핵심이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민간은 아무리 정부에서 유도도 하고 뭐 해도 옮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공공이 직접 내려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공공 부분이 그게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전체 GDP 중에서 공공 부분이 말하자면 차지하는 이제 경제적인 비중을 보면 한 30% 이상 정도 되고, 유럽은 거의 50%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섹터에서 그만큼 기여를 많이 하고 일자리도 많이 있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과감한 정책을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세종시라는 걸 개발하게 됐고, 위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토를 한 1시간 안에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서 이제 정한 것이고, 그래서 원래는 좀 집중해서 세종시, 이름은 다르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수도, 신수도 개념이었어요, 처음에 계획은. 그래서 100만 정도 원래 규모로 계획이 됐었는데, MB 박근혜 막 거치면서, 그 정부들 거치면서 4분의 1 쪽으로 줄어든 거죠, 원래 계획. 그러면서 이름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로 이제 바뀌게 된 거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했었으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동시에 들어오면 그 파급력은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더 넓은 의미의 또 지역 균형 발전하고 엮이면서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이거 공공기관 나눠 갖기를 했어요. 너무 흩어 보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 모여서 그 서울과 같은 이제 큰 수위 도시의 집중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안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대안적인 도시를 좀 키웠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흩뿌려 보여가지고 대안 효과가 약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시 현황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세종시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건설 현황, 돈이 얼마를 투입하느냐, 2030년까지 22.5조 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4대강 할 때 22조 원이 들어갔는데 거의 4대강만큼 돈이 들어가는, 여기에 50만 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행복도시 한 50, 세종시에는 80만 총. 근데 현재 인구는 행복도시에 31만 명, 세종시는 39만 8천 명. 25년 6월 기준입니다. 공정률은 6.6% 진행됐고, 학교가 168개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123개가 들어갔어요. 주택은 20만 호 건설하기로 했는데 9만 호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4개, 국책연구기관 15개 등등이 이전했거나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정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았냐에 대해서는 자료가 또 있는데 2020년 8월 국토연구원 보고서인가 봐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 시점을 8년가량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 국토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토연구원이니까 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인구 집중도를 좀 막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릴까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최 소장님. 그래서 이제 아까 관성헌법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대로 완전한 행정수도를 만들지 못하고 대통령실이랑 국회는 내려가지 못하고 행정부처만 내려갔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의는 지난 개엄 이후에 이제 새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표현보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회랑 대통령실이 내려가서 이거 완성시키겠다 이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집중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늦췄다는 평가가 세종시 아파트 단지 수가 지금 제주도 전체 아파트 단지 수보다 많거든요. 저도 가보면은 아파트가 많다는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인구가 서울에 다 왔으면 서울은 얼마나 더 과밀해졌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로 서울의 인구가 글로 내려갔기보다는 충청도 인구를 흡수했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게 없었으면 그럼 그 충청도 인구가 서울로 다는 아니었어도 상당수가 서울로 갔을 테니 서울 과밀화를 좀 그래도 막아주지 않았을까. 수많은 요소들을 같이 평가해야 되겠지만 그런 이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국토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2004년이요? 2004년도에 이제 예상했던 거죠. 2004년도에 발표했던 자료가 있는데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2023년도에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50%를 넘는다. 이전하면? 네. 근데 이제 2004년도에 10월 22일 날 유언 결정 나오면서 이전을 못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어난 현실은 뭐냐면 2019년으로 당겨진 거예요. 그만큼 오히려 더 수도권 집중이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유언 결정이 나오니까 제도적으로는 아무도 못 하는 거고,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엄밀하게는 행정수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제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인데 그래서 이제 설계 공고가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본회의장을 건축 설계 공고를 못 내요. 본회의장 설계 공고를 내면 위헌이 돼버리는 거죠. 공무원들이 부지에 본회의장도 들어갈 걸 염두에 둔 마스터 플랜을 짜라고까지는 할 수 있는데 본회의장 건립에 관한 아무런 예산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헌이 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정작 헌법에는 서울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죠. 그놈의 관습헌법. 자, 뭐 뒤에 나올 얘기지만 얘기 나왔으니까 그 수단에 관한 얘기지만 법적인 한계들이 있잖아요. 한계 이 있죠. 문제 우리 법조인 김태경 변호사님 어떻게 풀 거예요? 맨날 행정수도 이전하자고 주장만 하고 있는데 특별법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모시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도 이거를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공무원분들이 푸시하고 압박하고 막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100만이 얘기해서는 이 행정수도를 제대로 법률적으로 정착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하게 된 거고요. 2004년도 10월 22일 날짜 헌법재판소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책임지지는 못할 얘기인데 아마 당시에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관들이 주로 강남 사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다들 추측을 하고 있어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아무튼 유언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유언 결정에 구속력이 있잖아요. 구속력 때문에 저희가 지난 22년 동안 실제로 아무것도 못했고 기껏해야 했다라는 게 뭐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든지 혁신 도시라든지 이제 전국에 다 분산을 하다 보니까 죽도밥도 안 되는 이제 현재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앞에 너무 긴데 어떻게 해결하실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행정수도로 집중해서 네.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전, 청주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행정수도를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법률적인 대안은 현재 헌법에 아마 계속 지금 일회성 개정을 하자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네,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문구가 들어가서 이제 행정수도 또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이게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지. 이렇게 정면 돌파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우회하기 시작하면 좀 전에 이제 최경호 선생님 말씀처럼 세종시 국회의사당 짓는데 본회의장에 대해서 설계 용역도 못 내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개헌. 혁명적인 상황에서나 되는 게 개헌이라고 좀 생각해서 좀 맞는 얘기인데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행복청 들어가 보니까 세 가지 대안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원포인트 개헌하자. 다른 하나는 국민투표 부위에서 국민투표로 하자. 세 번째는 무슨 뭐 특별법으로 하자. 이 세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특별법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개헌도 하고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에서 얘기하고 법률을 정해요. 그러면 개헌이 안 되면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부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럼 국민투표로 이걸 결정하면 헌법 개정 안 하고도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법률가들 얘기인데
얘기인데 헌법 개정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통해서 국민 투표를 돌파할 것이냐.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둘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도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최근 선거에서 여야가 바뀌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공약을 냈어요. 행정수도 이전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두 당이 합치면 양당이 합치면 당연히 헌법 개정을 위한 200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사회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 100만 명 말고 민간사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의지를 모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문형배 재판관의 강연을 들었는데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법조인 다시 많죠. 이 사안을 헌재에서 결정하면 결론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헌재가 그 자기네 견해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공고를 내든가 예산을 하든가 해서 한번 행정을 하면 누군가 위헌 제청을 신청하고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서 합헌이라고 결정 내려주는 게 오히려 그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지 않겠는가. 헌법 개정이라는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떤가. 근데 이제 헌재 재판을 다시 근데 업그레이드하자.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헌재 결단에 따라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가면 오히려 이제 정치적 이슈에 빠질 것 같고요. 아니 개헌도 정치적 이슈죠. 근데 개헌 사법화 같기도 하고. 근데 개헌 부분은 87년 이른바 그 민주헌법이 만들어진 뒤에 지금 이제 거의 40년이 지나가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들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는 원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26년 지방선거 때냐 2028년 국회의원 선거냐 이때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굳이 행정수도 이전을 할 거면 2026년도 확정 찍고 가야지 이걸 2028년까지 2년간 미룰 필요 있겠느냐 이제 그런 좀 걱정은 있죠. 저는 일관되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쪽에. 그리고 뭐 정부에서 지금 상권공공은 안 쓴다. 임기 내에 뭐 대통령실이나 국회나 착공을 뭘 하려면은 설계가 뭐가 나와야지 착공할 맞아요. 텐데 맞아요. 그거 설계 나오게 공무원분들이 공고문을 내려면 헌법을 바꾸든 뭐 아무튼 이게 합법화 시켜주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고로 우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그 공무원 일이라는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질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걸 안착화 시켜줘야 공무원들도 힘있게 밀고 나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헌법에는 수도 얘기는 한마디도 없잖아요. 없죠. 근데 법률에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법률이 그 당시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법률 차원에서는. 아니요, 제가 아는 그래서 데는 없어요. 헌법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관수헌법이 정한 게 이제 서울이 수도라는 게 관습이다 이거지. 근데 수도에는 그러면 본회의장이 꼭 있어야 된다거나 대통령실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것도 다른 얘기라서 그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게 이제 법률가들이 할 일이죠. 북한 헌법엔 제가 알고 예전에 수도가 서울이다라고 하는 북한 게 있었거든요. 헌법에? 북한. 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북한 헌법이라고 말이 되는데 남한 헌법으로는 서울이 수도라고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는 없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지나간 얘기 해봐야.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지금 요 뭐 50만 정도 되는 행정수도 건설 플러스 알파로 더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뭘 더 할 거냐? 그럼 지금 인구 규모가 50만에서 그러면 뭐 100만으로 가야 되는 건지 거기다 어떤 기능을 넣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그 제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김정은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얼마큼 하자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대안을 듣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 두 분을 모신 거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실하고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수도를 못을 박아놓고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사당을 옮기면 그렇게 되면 전 세종시 한 100만 인구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100만 인구가 갈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행정수도만 해서는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하고 얘기해도 자녀들하고 저녁 때 어디 놀러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녀들하고 주말마다 서울 와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의료 병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도시 이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대전하고 청주하고 같이 연계하면 500만 이상 도시가 되겠죠. 세종을 그러니까 행복 도시를 200만 이상의 도시로 만든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키우자 이제 가능한지 얘기는 아니, 이제 우선 그 면적이 그만큼 되나요? 200만이 들어가는 뭐 거. 조치원까지 되니까. 들어가는 링형 그랬는데 말고 주변까지 하면 몇 년 되는데 바람직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대전하고 청주까지 연계한 충청권을 좀 놓고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게 80만이 좋을지 120만이 좋을지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하고 합치면 꽤 규모가 되긴 하는데 세종시 하나만 갖고 200만을 하자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 신선한
얘기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니까 2030년까지의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사다 옮기는 게 확정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5년 동안 제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사당 옮기면 그때부터는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040년 또 목표를 세우고 또 갈 수 그러면 있겠죠. 그 주변에 배후지에 산업 시설도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뭐 의료 시설, 주거 시설 이런 것들이 더 그 모듈처럼 더 단계적으로 붙으면 된다. 이미 계획에도 뭐 첨단 산업, 뭐 의료, 교육, 연구 뭐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네, 그게 다 다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뭐 대통령실, 뭐 국회 부처는 이미 원래 다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각 지역에서 뭐 전라 메가시티, 경상 메가시티, 충청 메가시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각 지역마다 메가시티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축은 그런 것 같아요. 서울과 부산인데 서울과 부산 사이에 세종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그나마 이제 경상도하고 전라도에서 청년들이 올라오는 것을 세종시에서 한번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저같이 이제 50대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세종시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창의적인 청년들은 서울에서 노는 거고, 그래야 이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거는 하는 생각이 텐데 이것도 행복도시 인구가 늘긴 늘었는데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를 완화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반론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충청권 인구의 세종시 유입은 신도심의 높은 정주 여건과 주거 환경 등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정말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는 건지, 아까 200만 말씀하셨는데 200만이 충청권과 전라 밑에 있는 이 수도권 밑에 있는 지방의 인구들을 빨아들인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할 수 있는 거냐? 막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새로 취업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은 대구에서 오셨고 한 분은 광주에서 오셨어요. 둘 다 광역시인데 왜 대구에서 일자리 잡고 광주에서 일자리 잡지 왜 굳이 서울까지 올라오지?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대구하고 광주에 일자리가 없다 였어요. 그래서 세종 메가시티만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충분히 수도권 집중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세종시는 미완성 도시인 거예요. 아직 죽도밥도 아닌 도시예요. 이게 행정 수도도 아니고 행정 중심 복합 도시도 아니고 그냥 미완성 도시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행정 수도를 확실히 하고 가면 세종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책임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올라오셨다 그랬잖아요. 뭐 대구와 광주 분들이 직장 괜찮은 일자리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세종에 그런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세종과 서울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종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이 훨씬 좋아. 네트워크도 좋고 일자리도 더 많고 페이도 시간에 200만이 있다고 해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으로 올 거냐? 오히려 그냥 저 충청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일자리가 있지만 그래도 싸고 좋아 해서 세종으로 몰릴 가능성, 외지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면 서울보다는 좀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될까? 뭐 살기 더 좋달까? 그런 게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5극 얘기하잖아요. 5극 3특. 그래서 5개 거점 도시를 크게 키우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예산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걸 중심으로 키우겠다는데 그렇게 키우면 잘 안 된다라는 게 저의 판단인 거고, 세종시라도 키워놔야 그나마 세종시 아까 그 박준 교수님 자료에 세종시를 중심으로 200km를 이렇게 쫙 원을 그으면 다 전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종시를 중심으로 거기서 메가시티를 키워지면 그나마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극, 서울과 부산과 세종 메가시티 그렇게 3극으로 하면 그나마 50대 이상 분들도 좀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굳이 서울에 머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서울도 살고 세종도 살고 부산도 살고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자. 그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세종이 메리트가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될까? 뭐 일자리 등등 얘기했는데 그래서 교통이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교통. 근데 세종시에는 KTX 역이 없어요. 없죠. 공항이 있어야 돼요. 세종시에는 공항이 없어요.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주변 도시와의 연계 교통도 좋은 편은 아니에요. BRT 그런 거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SOC는 또 어떻게 할 거며 교육 인프라, 의료 인프라는 어떻게 서울 또는 수도권에 버금갈 정도로 만들어줄 것인가. 그 내용 혹시 뭐 계획 러프하게나마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죠. 김태경 선생님 공부 많이 안 했네. 저는 교육 얘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대한민국이 지나치게 이제 한국 사회가 피라미드화돼 있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피라미드화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다른 집 아이들을 봐도 지나치게 경쟁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 문제를 좀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 교육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고, 그게 이제 한국의 전형적인 맹모 삼천지교죠. 그게 이제 1970년도 강남이 만들어질 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강북의 인구를 이대로 가면 또 뭐 전쟁 났을 때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강남으로 이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시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옮겼던 게 학교예요. 강북에 있던 명문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강남 8학군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하고 명문대학교를 세종시에 옮겨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세종시에 가봤어요. 세종시에 가봤는데 거기 이제 공동 캠퍼스라고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가봤는데 너무, 만약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가 괜찮았으면 제 딸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미약해요. 그러니까 힘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죠. 미완성 도시의 공동 캠퍼스다 보니까. 그냥 궁극적으로 세종시가 크려면 그렇게 명문고하고 명문대학교를 적극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게 대안인 거예요. 제가 소장님한테 여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네. 막 200만이 되려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어떤 게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4차 철도망 계획에서 보면은 여기 CTX에 들어가는데 그건 청주공항하고 들어와서 대전까지 내려.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KTX가 바로 직통이 갔으면 좋겠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호선 같은 이 순환선이 이제 국토 차원에서도 좀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거점들끼리 합종 연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제 국회가 내려가면 사실 세종시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건 국회 앞일 거예요. 전체 다 내려간다는 전제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 철도망 계획에 따르면은 그 정부청사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회 앞에 역이 생기고 거기서 세종시 내 곳곳으로 대중교통 연결이 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했고. 그러면 이제 KTX 세종시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5송에 있던 거를 뭐 이제 노선을 그 노선을 옮기기는 어려우니 새로 만들던가 아니면 CTX 매우 갈아타기 쉽게 해서 바로 올 수 있게 해야겠죠. 그리고 그 역은 거기서부터 세종시 내 곳곳으로 가기 매우 좋게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국회 앞이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공항 부족 문제도 좀 해결이 되죠. 청주공항을 때문에.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뭐, CTX 타고 가면은 뭐 속도 내기 나름이겠죠. 뭐 5분 만에 갈 뭐 수 있고. 30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할 거고 좀 더 빨리 가야 되겠죠. 지금 택시 타고도 40분 걸리는데 공항까지요? 네. 공항까지는 뭐 30분 정도 걸릴 수 있죠. 네. 세종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사실 저도 세종시에서 이제 지내봤는데 주말에 진짜 할 게 없는 노잼 도시인데 주말에 좀 할 만한 어떤 뭐 그런 뭐 박물관 단지도 지금 계획 중에 있지만 뭐 그런 거랑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느 정도 뭐 행정 그리고 행정을 위한 업무 B2G 말고 그냥 비즈니스도 뭔가가 좀 있긴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의료가 들어가면 그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자생력도 있고 또 이제 국가 단위의 중앙 좀 부처 차원의 어떤 정부 업무를 중국에서 오기 편하게 하는 그런 교통망 연결이 돼야 명시상부와 행정수도 완성이 될 것이고 그래야 이제 인구 분산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에서의 교통도 있지만 다른 뭐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의 접근성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춘천에서는 바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왔다 가야 되고. 그게 이제 국가교통망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거죠. 그다음에 산업이 공무원들만으로 이 도시가 노잼이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 좀 아니 공무원분들이 스스로 얘기하세요. 스스로. 다른 분들이랑 우리가 좀 재미를 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산업을 하시는 분들, 뭐 민간 기업 이런 사람들하고 소셜 믹스 차원에서도 섞여 있어야 될 텐데 공공기관 이전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산업은 또 뭐가 있느냐. 제가 찾다 보니까 청주에 하이닉스가 있고 그다음에 오송에 바이오 산단인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주변하고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김태경 변호사님은 평소에 고민을 해보셨나요? 저는 일단은 현재 공무원들 위주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보다는 민간의 뭔가 창의적인 적극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은 아무래도 도시계획 전문가인 박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적절하게 보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 원래 환상형 계획이 있거든요. 동그랗게 중심에 아무것도 안 두고 녹지로서 두고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분산 배치했습니다. 행정 기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첨단 산업, 의료, 복지, 그다음에 교육, 연구, 대학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순차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그런 민간 부분들의 활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종시가 완성이 되면 탄력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확장이 될 수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청주의 그런 오송의 바이오 다 번역 세종시가 더 확장이 될 거 아니야.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CTX요? CTX도 연결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지금 필요한 건 그거를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문 역할이 필요하고, 그거를 공공기관만 이전해서 되겠느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걸 해서 우리가 크라우딩 인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공공에서 나서가 마련을 하면 따라온단 말이죠. 투자도 그렇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핵심적인 게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국회,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옮기는 방안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현명하게 잘 결정해서 입지를 그런 그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어떤 분께 이제 건너들은 외교부가 하면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엄청날 거다. 외교부 인원이 많지 않고 공관들이 네. 엄청 자원하고 친교를 하잖아요. 친교를 교류를 하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 네. 그래서 세종시가 코스모폴리탄 도시가 되야 된다는 얘기 제가 그렇죠. 있어요. 맞아 맞습니다. 저는 그 정도만 들어가지고 외교부가 왜냐하면 가면 대사관이 따라가나요? 대통령실이 가면은 외교공관들이 주로 하는 일이 대통령하고 할 일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외교공관들이 상당수 글로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한 단지도 계획 중에 좀 염두에 두고 있고. 네. 근데 그러면 외교관들이 가면은 외교관 가족들도 뭐 서울에 있을 수도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따라가고, 그러고 그게 이제 아예 한국에 이제 이주 노동자로 와서 장기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 3년 단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또 가지는 여러 가지 소비 행태나 수요들이 있어서 뭐 임대주택도 필요하고 좀 고급 임대주택이겠죠. 그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상당히 이 서울이 국제기구들이 많이 있는 제네바라든가 헤이그 같이 서울이 아니라 세종시가 그런 도시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있듯이 그런 게 이제 세종시가 필요해지는 걸 세종시의 새로운 매력 포인트로 삼을 필요도 그렇죠. 있고. 그거 정말 좋네요. 예. 외국인 학교 같은 것도 생겨야겠네요. 예. 그렇죠. 제 아내가 정말 외국인 친구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 젊은이들에도 세종시 가면 주말에 카페에 외국인들이 뭐 앉아 있어 뭐 이거면 이제 또 세종시 하나의 매력 포인트.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제가 몇 되는데 외교부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몇도 안 되는데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각종 국제기구의 한국 지사라든가 따라가는 거죠. 지금 그런 B2G 얘기를 파급 드리는데 효과가 큰 거. 저는 사실 대통령실은 그게 조금 덜 할 것 같고 있긴 있지만 국회가 크다고 보면 여의도 보시면 국회 앞에 KBS 위에 이만큼의 이제 빌딩들이 잔뜩 있는 단지가 있죠. 맞아요. 주말에 가면은 좀 좀비 영화 찍듯이 썰렁하겠는데 네. 거기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뭐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각 정당의 당사도 있고 거기에 이제 비공식 캠프들도 있고 오만 가지 시설들이 거기서 각종 행위가 벌어지고 이제 지식산업도 굴러가고 인쇄소도 있고 뭐 당구장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게 이제 그러면 세종시에 이제 생기면서 생기는 그 파급 효과들. 또 대관 조직들도 오피스가 있어야 예, 되고. 이제 그런 거가 그냥 국회만 갈 때가 이제 그 양으로는 파급력이 큰데 외교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교 공간들이 갈 때 가져오는 어떤 질적인 변화가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완성된 다음에 세종시에 KTX 역을 연결하는 역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세종시 안에 KTX 역을 만들지 않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워낙 서울권이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직접 연결해서 1시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되면 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논리가 가장 큰 거였죠. 근데 지금은 꽤 성장을 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논의한 이런 것들이 가서 탄력을 받으면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연결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국회 이전이 언제까지? 국회 이전 지금 완성이 뭐 목표예요? 완전 이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회의장은 아직 소개 못하지만 계획은 32년까지 이런 거 32년. 뭐 착공을 이제 뭐 27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대통령실은 5년 내 이전, 그러니까 2030년 이내로 이전, 국회의사당은 8년 내 이전, 2033년까지 이전.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차역 관련해서 저는 이제 역사의 과정이 좀 소용없을 수는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세종시에 KTX가 있었으면 더 세종시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빨림 효과가 있고 서울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고 이럴까봐 걱정했던 게 있는 거죠. 기차역을 안 만들어야 이제 이사를 내려간다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거꾸로 기차역이 있었으면 더 많이 이사를 내려가지 않았을까. 세종시에 살아도 주말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웠으면 훨씬 더 이사를 더 많이 빨리 가지 않았을까.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연결성은 뭐 탄소 배출을 줄일 필요는 있지만 연결성을 원활하게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가 아닐까. 근데 연구가 있는데 영국에도
그 관련한 연구가 있어요. 실증 연구가 있는데 고속철이 지역의 도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근데 결론은 그렇게 빨려가는 효과가 더 컸다. 뭐 지금 그런 사실 이제 결과들이 대구도 있어요. 그래서 고속철의 역설 같은 거죠. 네. 연결하면 더 의료 발전할 줄 같은 거, 알았는데 오히려 집중도가 더 하는데 세종시 가보면 그 역에서 내려가지고 한 번 좀 약간 나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면 좀 다 그러시죠. 갈아타고 가는 게 그리고 돈도 더 들어요. 서울에서 오송까지 가는 기차값보다 오송에서 정부청사 가는 택시비가 네.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도시가 우리가 뭐 유치산업 키울 때도 여러 가지 장치 필요하듯이 도시 하나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러한 맥락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이 돼가는 단계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혁신 도시들 많이 뿌려놨잖아요. 거기하고 더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세종시 그런 철도망 보완하는, 정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이제 고위국토 공무원분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거기에 아주 크게 동감하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얘기됐어요. 그래서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행정수도 이전과 메가시티 정책. 그러니까 저는 아까 200만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30만 정도인데 얼마나 39만이었나요? 세종시 전체가 39만이고 행복도시는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긴 뭐 대통령실이 오든 뭘 하든 그 도시 하나가 뭐 50만 정도, 가나봐야 한 100만 정도 되는 도시가 좀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 인프라가. 교육, 의료, 그다음에 뭐 산업, 뭐 교통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 뭐 재미가 있으려면 문화시설까지 있어야 되는데 BTS가 공연하는데 세종시 가서 하겠냐 이거죠. 그 도시 하나만 보고서. 그러면 주변에 있는 대전이나 청주 멀게 보면 뭐 천안 아산까지 인구가 370만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도시들하고 같이 공생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으면 매력적인 도시로 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뭐 충청권 메가시티 얘기가 있는데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 안에서 세종시의 2단계, 세종시의 실질적인 완성,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김태경 변호사님은 그 얘기 꺼내면 그거 메가시티 얘기 끝내는 순간 다 지역 정치 얘기로 다 가요. 그럼 뭐 부산, 광주는, 뭐 대구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꺼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들 보세요? 이 메가시티랑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최경환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좀 제가 좋으나 싫으나 얘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광주 전남이나 지금 부산 경남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뭐 지금 오히려 문제는 세종은 특별자치시로 오히려 대전, 충남, 통화를 따로 놀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고 좀 그 차원에서 CT 지역이랑도 연결되면서 당연히 뭐 부치주 좀 연합 만장이들의 동맹 뭐 이런 게 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주에 하이닉스가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어쨌든 그 측면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하나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공항 하나만 보더라도 세종시가 갖고 있지 못한 인프라. 당연히 저는 사실 세종시 자체는 뭐 한 100만 정도가 좀 한계가 아닐까. 그 조치원 지역까지 뭐 수치는 더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세종시에 더 짓는 것도 그 링 외 지역에 대한 애초에 구상이나 이런 거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당진이라든가 이쪽권 그리고 이제 청주권 이런 데랑 연결되는 좀 중심 역할을 하면서 또 일부는 좀 그쪽 지역의 기능을 좀 의존할 필요도 있고 세종시가 다 가져가느냐 그런 말씀대로 그런 좀 대전, 충남, 충북까지 포함한 차원에서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기 지도 보시면은 세종하고 대전하고 붙어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도 도로도 연결돼 있고 대전 지하철 반성역까지 돼 있거든요. 네. 거기서 좀만 더 올라오면 세종시를 또 돌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면 집이 계속 공급이 되고 주택이 그럼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확장의 방향은 제 생각에는 대전은 대전대로 세종 쪽으로 확장될 것이고 세종은 세종대로 대전 방향으로 확장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연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는 대전 충남이 아니고 세종 대전이 될 것이고 청주 그런 방향으로 산업 말씀하신 BT나 이제 IT나 관련해서 연결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성장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마중물 중요한 건 마중물은 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단이 필요하고 정말 추진력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것이 뒤따라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지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이전도 하고 뭔가 이전하고 분산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산된 다음에 예를 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그 공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일자리를 강조한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건데 공공기관 이전한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집중되는 거를 막기 분산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일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기관 이전했어요. 그 이전 적지라고 하는데 비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더 고용 유발, 더 고용 인구가 많은 시설이 들어와 버려요. 이 나중에. 자리에 보면 지금 삼성역에 있는 한전 부지에 맞습니다. 현대차 그게 그렇게 되면은 한편도 이게 도로가 도대체 서울의 집중을 더 가속화시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가격 시계열을 쭉 보면 주택가격이 수도권이 확 떨어지고 지역의 주택가격이 올라갔던 유일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명박 정부 때인데 그 MB가 뭘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노무현 정부 때에 혁신도시하고 세종시를 추진했잖아요.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본격화됐던 것이 바로 MB 정부 때입니다. 그럼 보세요. 수도권에서는 막 비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빈 땅이에요. 비다 보니까 한전의 인구가 고용 인구가 1,5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그 내려갔다고 쳐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1,500명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뭐 했던 것들이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주택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잠깐 있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개발 계획이 나오고 현대가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GBC 계획이 나오는데 GBC의 고용 인구가 제가 찾아보니까 2만 명 이상이래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총 고용 유발 효과가 146만 명이라는 뭐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차라리 한전 안 옮기는 게 서울의 과밀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한전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무슨 얘기냐면 고용 분산 좋은데 공공의 이전 좋은데 이전된 빈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과밀을 막기 위해서 뭐 공원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의 가장 부족한 인프라인 공공임대주택을 넣든지 공공 저렴한 주택을 이런 방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 일자리가 더 많이 들어온 시설이 들어온다? 근데 그게 한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에 이전한 자리에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서울의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간 이유가 저는 거기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국회라든지 때 대통령 이전할 때 이전한 다음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으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왜 그래 공공이 이전할 테니까 서울에는 이걸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은 주고받고가 아니라 이미 너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률도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 한전 한 1,500명 고용하고 있다가 새로 현대 명? GBC 네. 2만 명 거기 늘었잖아요. 늘게 되겠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유발이 뭐 140몇만이 또 고용이 유발된다고 하면 그거는 국가 정책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발전과 수도권 억제라는 공익도 필요하지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른 가치도 있는 거라서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2만 명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거긴 현대 계열사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많이. 그런 거를 합쳐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 중에서 양재에서 가는 것도 있고 울산의 일부에 있던 게 갈 수도 있고. 그럼 뭡니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게 네,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던 걸 거기 모아놓는 거예요. 서울의 강남의 한복판에. 그러면 강남의 중심성이 더 강화되겠죠. 그럼 거기로 그 2만 명 그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게 다 주택수에 반영이 되고. 그럼 더 올라간다. 지금의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라는 건 미래 수익을 다 반영하는 거니까. GTX가 다 삼성 저기 강남을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발표가 나고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올라가죠. 좀 현명하게 길게 보고 판단했었어요. 맞아요. 신규 창출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효과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현재만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 지금 뭐 미국 트럼프가 하는 거랑 대동소이하다. 근데 좀 이렇게 유러피안 시스템을 보면 현재만 살지는 않거든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위해서 끊임없이 어른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 가보면.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 1970년대생, 1960년대생을 위한 현재만 사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만도 좋고 200만도 좋고 우리 자원이 무한하다면 재정이 많다면이야. 거기다 뭐 KTX와 뭐 공항과 뭐 여러 가지 추천단 시설과 다 개발하면 좋죠. 근데 지금 22조 5천억이 들었어요. 추가로 뭐 100만 도시가 되려면 그 이상이 더 들겠죠. 200만이 되려면 더 많이 들 거예요.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예산이 조달 가능한지와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쓰면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른 정책을 쓰는 거와 비교 협력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타처럼 비용 편입 분석 같은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아마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러프하게나마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돈이 조달 가능한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게 더 효과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시겠어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22조라는 거는 택지 개발 비용
그러니까 개발 비용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회수가 되는 겁니다. 분양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우리 이제 정부 재정으로 다 22조 투입해서 다 그게 깔리는 게 아니고 개발 비용이죠. 다 회수가 된 부분이라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는 그 숫자 자체는 딱 맞지는 않는 거보다. 생으로 들어간 돈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나중에 그게 일단 회수하는 하나가 있을 것이고, 왜냐면 신도시 개발할 때 몇 조씩 들잖아요. 토지 보상부터 해가지고. LH가 시작해서. 14조 들였는데 아마 이건 다 회수하는 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보다는 그거보다는 적을 것이고, 저는 더 많은 100조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싱가포르에서 출생률 1.7 갔을 때 국가 비상사태 측면에 그렇게 접근을 했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오늘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그게 돼야 되고, 거기에 핵심은 과밀을 막는 거, 분산시키는 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 당연히 저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모인 남성 전문가분들이 특히 이제 출산율에 초점을 맞추니까 굳이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어. 아니었습니다. 맞아. 굳이 예를 들자면 행정수도, 그러니까 세종시로 옮겨서 실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게 세종시예요. 현실적인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 문제는 서울에 100조를 들고 1000조를 들인들 해결 안 된다. 세종시로 내려가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출산율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늘 모이신 분들이 예산 전문가는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든다라는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은 저희 기획예산처에서 따로 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그 국가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걸 어떻게 배분할, 효율적이고 균형감 있게 어떻게 배분할지의 문제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아까 출생률 돈이 출생률 얘기부터 좀 하자면은 저는 그게 이제 최종 목표는 아니고, 그게 자기가 행복한 거에 대한 수치의 그게 반영이라고. 내 지금 삶이 행복하면은 애도 낳고 싶고 키우고 싶은데 그게 지금 내가 너무 팍팍하니까 안 낳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의 목표는 어찌됐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출생률도 올라가고, 안 올라가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일단 행복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집중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세종시도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기금도 공공주택 같은 데 투입하자고 하는데요. 연기금은 사실 이제 10%가 안 넘, 두 자릿수 안 넘으면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입장이긴 한데,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연기금을 한 5%짜리, 3%짜리 공공임대주택에 투입을 해서 사람이 더 많이 태어나면 미래 연금 납부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굳이 이제 출생률 얘기 들자면 그렇고, 예산 말씀하셨는데 국가에 돈이 많이 이제 뭐 쓸 돈이 많이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 정도 돈이 없는 돈은 아니고, 저는 사실 예를 하나 들고 싶어서 꺼냈어요. 똑같은 돈을 써도 너무 잘 못 쓴다.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을, 특히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가지고 뭐 우리가 좀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종시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잘 못 쓴 게 너무 많다. 예를 들어 고스톱을 치다가 친구가 자기가 20만 원 잃었대요. 10만 원 땄는데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목표는 30만 원 땄는데 10만 원밖에 못 땄다고 그러길래, 우리가 세종시가 사실 지금 30만 점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10만 점밖에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20만 점 못 받은 거를 좀 앞으로 잘 우리가 데리고 나왔으면. 지금 여기 지금 LH 14조 들어갔다고 하는 거, 이거는 회수하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장기 회수도 있고, 뭐 분양의 경우 바로 받는 것도 있고. LH는 뭐 공개비인데 다 회수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22조 5천억이라고 하는 돈 중에서 정부 8.5조 원, 이것만 그것도 뭐 매몰일지, 이 중에서 뭐 회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실제 처음에 조달하는 돈은 이 정도 되지만 순 투입비는 이 정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뭐 최종적으로 결산해보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이제 출생률 낮은 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그건 막 관련된 다뤄진 책도 많고, 뭐 발표도 많고, 아마 유튜브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AI가 일자리 대체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연결시키자는 아이디어도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게 사실 출생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를 나눠서 쓰자는 거잖아요. 소비를 계속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출생률이 낮아지면요, 이제 식당이 일단 문을 닫아야 돼요. 유치원도 문 닫아야 되고, 학원도 문 닫아야 되고, 대학도 문 닫아야 되고, 기업도 예를 들면은 노동력 부족해가지고 줄어드는 데가 많이 생긴다. 경제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AI만 크게 생각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정말 제일 큰 문제다. 근데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돈 쓰는 거를 아끼면 안 된다. 절대. 그런 생각이고, 돈이 없느냐? 있어요. 있고, 정책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더 추가로 배정할 수도 있고, 기금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나라 기금이 전체가 67개인가 돼요. 67개. 그 중에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게 120조 가까이 되거든요. 1년에 조성해서 운영하는 게. 그것만 해도 그 정도 되고, 각 기금에서 남는 돈 모아갖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몇백 조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주머니도 상당히 크게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 부동산 세금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유세, 양도세 중에서 한 70%가 부동산에서 나온 거고 상속세, 증여세 중에서 한 70%는 부동산에서 나와요. 그런 거 취득세까지 다 합쳐보면 거의 한 80조.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추세가 60조, 70조, 80조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걸 쓸 수 있는, 이거를 좋은 정책,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정책들에 쓸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커진다는 의미도 있었던 거죠. 네.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 두 가지 함의가 다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죠. 그러면서 그게 70조 원, 60조 원, 50조 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제 추세에 의하면 이거는 10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균형 발전, 공공임대주택 거기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투입을 했었어야 되는 재정들인데 그 세금들인데 그게 줄어들었죠. 부자 감세했던 걸 다시 맞습니다. 환복시키자.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재원. 그걸 가지고 그 부동산 시장을 또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국토 균형 발전, 행정수도 완성 이런 데 써야 된다.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저도 뭐 그 출생률 애를 낳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 아니고 재생산권의 자율성, 권리 충분히 존중하는데 이 출생률이 낮다는 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회 유지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지표적인 문제다라는 데 저는 공감하는 거고 저도 그렇게 맞춰 나이를 해명을 한번 하면서 두 번째 돈이 있다. 돈을 투입해야 된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 4대강 사업할 때 제가 막 반대 막 했었는데 그게 그 돈을 투입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나오느냐라고 해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한계점 26인가? 1 미만이면 경제성이 없다는 건데 굉장히 안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 이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예를 들면 30조를 드린다, 몇 조를 드린다라고 하면 출산율 저하 또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투입 대비 산출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아마 뭐 KDI나 이런 데서 네. 추산하는 데서 좀 추산을 좀 해보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데이터를 한번 갖고 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사회적 비용, 사회적 편익이 들어갈 텐데 사회적 비용하고 편익은 아까 앞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장기 출퇴근으로 인한 그 낭비, 그다음에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 그걸로 결과되는 삶의 질에 떨어지는 거, 저하,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주 단순한 지표지만 명확하게 모든 걸 보여주는 출생률 지표. 그런 거를 고려하면 당연히 저는 행정수도 건설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비판하니까 이 행정수도에서는 수도권 교통 혼잡 비용만 17조 8천 맞습니다. 그런 수치들이 다 있죠. 그다음에 여의도 국회 부지의 가치가 33에서 66조 원 정도 된다. 그거 왜 넣었을까요? 그거 팔아서 그냥 민간에 팔면 안 되는데. 그거 매각해서 거기 또 개발하면,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이번에 삼성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냥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돈 드린 게 큰 돈은 아니다. 효과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은 것 같아요. 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들 공감을 더 얻으려면 더 면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위, 문제점은 뭐 이건 다 공감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서울시에서 얘기를 해보면 특히 이제 서울에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반대하고요. 그리고 서울에 자산이 있는 분들 자녀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산이 본인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토론해보면 생각보다 5대5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찬성 비율이. 지방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을지. 그래서 그게 당연히 당위적으로 모두 동의한다.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여론조사도 한번 데이터를 갖고 태우면 연구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